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요즘은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닌가 봅니다. 결혼식 축의금이 물가 상승과 함께 꾸준히 오르면서 3년 새 23%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의금 평균 비용은 9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최근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평균 비용이 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세 9만 원이 됐습니다. 축의금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여기에 믿었던 커피값까지 정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까요?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 수석연구원이신 박혜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셨어요. 한 주일이 또 다 지났네요. 네. 사실은 뭐 커피값 말고도 뭐 먹는 거 말고도 왜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차값도 오르고 뭐 우리 가방값도 오르고 옷값도 오르고 뭐 안 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월급만 안 오르는 걸까요? 네. 사장님들도 다들 어렵다고 해요. 이 수익은 많이 늘지 않는데 어디로 그 돈이 가는 걸까 참 궁금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동산이 아파트라는 상품으로 이제 그 대표가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동산은 어떤 그 사용 가치로 보여지는 이제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이제 자산 가치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 시장 앞에서 이 상승과 하락을 논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이 경기 불황이거든요. 경제 위기. 사실 요즘 대부분의 어떤 그 지수나 지표들을 보면 경제가 좀 힘들다, 앞으로 좀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어떤 예견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장 안에서만 머물러서 시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를 좀 보는 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내가 부족하다 느껴지시는 분들, 또 나는 좀 더 알아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 부동산 세미나에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좋은 얘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짚고 싶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월급만 빼고 다 오르네요. 자, 이 오르지 않는 월급, 이 안에서 저희는 어떻게 또 투자를 하면서 좀 자유를 느껴볼 수 있을지 이 세미나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대표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세미나는요. 네, 저희 세미나는 다른 세미나는 다릅니다. 오시면 저희가 이제 그 무작정 개념 설명만 해서 어떤 그 선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마다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어떤 지역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1부에서 드리고요. 또 2부에서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용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용산을 좀 집중 해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망 투자 처까지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2부 순서까지 꼭 듣고 가실 생각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세미나가 열리고요. 내일 오후 2시에 공덕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저희 세미나 장소가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미리 참석을 신청하시는 게 부동산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또 방금 화면에 나간 번호 보이시죠? 지금 아래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회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죠? 02-2638-39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989 문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 사이 또 들어온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제가 용산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네, 용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청파 3구역에 재개발 추진 동의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파 3구역이 어떨까, 투자해도 될까 해서 좀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네.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용산에 정말 재개발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신 지역이기도 하죠. 그중에서도 청파 3구역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그 방송을 자주 보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희 방송을 보시다 보면 참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의 대다수가 용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산 안에서 어떤 곳을 찾아가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시청자님 물어보시는 이 청파 같은 곳은 일단 결론지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투자를 하시는데 유망 투자처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네. 좋은 곳이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 용산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서울역이에요. 네, 서울역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위쪽에 이제 북부역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 뭐가 들어오느냐? 일자리가 들어와요.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개념을 먼저 풀고 보시는 청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역 내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서계, 청파, 공덕 통합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좋죠. 근데 기존에도 이 CBD라 그래가지고 종로라고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원래 풍부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조금 더 일자리를 가까운 곳에 늘려준다고 하니까 이 청파동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요렇게 보시면 이 서울역에서부터 이 용산역까지 내려가는 인근까지 해가지고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여기 노선상에는 이 용산만을 위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걸 이어서 영등포까지 신도림까지 쭉 이어지는 금융타운을 만드는데 업무 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계획을 잡아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청파와 같이 이어지니까 보시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원효로부터 해가지고 이 위에 올라오는 구역까지 여기 남영동부터 해가지고 여기 두 개가 뭐냐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늘어나고 도시계획상 서울시장님도 국토부 장관님도 이 용산의 대로변을 개발시켜 주겠다는 이슈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도 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열심히 자기 동네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곳들이 이미 또 밑에도 그 옆에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청파동이 갖고 있는 입지 속에서 아래 방향과 윗 방향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움직임은 이 개발 압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파동에 대한 관심은 사실 많이 가지셔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곳을 투자할 때 외향적으로는 일단 알겠어. 그럼 청파동 좋은 거 나도 모르는 건 아니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말씀하시는 데는 지금 청파동이 1, 2, 3구역이 있는데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쪽이 이제 1구역, 청파, 예, 1구역이고요. 3구역, 예. 네. 어디요? 3구역이요. 3구역이면 여기 청파 3구역이면 여기는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 위쪽은 청파 2구역이었는데 올라갔고요. 제가 글씨가 좀 네. 명필이라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1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2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 3구역인데 네. 3구역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아직은 지정이 안 됐어요. 지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여기 이제 청파 2구역에 10, 11, 12하고 청파 3구역에 같이 묶어가지고 이게 통합이 된 건데 이 친구들이 원래는 73% 동의율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니까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항상 시청자님들을 어렵게 만들긴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림으로는 안 나오시네. 이 구역 한가운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요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 아무래도 이걸 이전해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슈가 좀 되겠죠. 원래 교회를 옮기는 게 정비 사업에서 좀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나 보니까 여기 정비 구역을 이렇게 있던 부분들을 좀 그림을 바꿔가지고 이 친구를 빼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학교 부지도 좀 있었는데 학교 부지도 빼고 두 개를 빼고 진행하기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동의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것들을 좀 빼고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좀 이제 좀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청파는 1구역, 2구역, 3구역을 논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시작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미 입지적으로도 어떤 여건을 봤을 때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대내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주변에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지켜본 동네 주민들도 동의를 조일 수밖에 없어요. 옆 동네 사람들 다 잘 돼가지고 지구 지정돼서 기분 좋아서 소고기 먹는데 나 혼자 맨날 이렇게 뭐 나물 반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움직여보자라는 어떤 그 기운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좋은 곳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이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해결해 가기 위해서 새롭게 2024년 10월 11일 날 이 지금 청파 3구역이 동의서 연번 번호를 받았어요. 이 번호가 부여된 정식적인 동의서 받는 서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역계를 낼 때 좀 구역을 변경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새롭게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슨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점도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있겠죠. 뭔가 투자를 할 때 무작정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전체를 1200, 뭐 한 30세대 정도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 5만 1000제곱미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업성이 나오느냐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안에서 소유자 수도 좀 필요하고 또 여기 소유자 동의를 받기 위해 소유자들의 부동산이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룸촌이었어요. 근데 원룸촌들의 주인분들의 동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상권이 좀 있어요. 이 상권 자체가 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작기 때문에 요 안에 상권을 좀 상권으로 치긴 좀 작기 때문에 기꺼이 이겨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청파 3구역에는 이 동의율이 잘 거친 이유가 있는데 그 동의율이 잘 거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독주택이 vs 단독주택. 누가 더 반대를 많이 할까요? 단독주택들이 더 많이 반대를 해요. 근데 이 구역 내 공동주택의 퍼센테이지가 이 비율이 몇 프로냐면 84%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공동주택 소유자분들보다 이 의사결정권, 투표권이 더 많으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제가 볼 때는 이 원룸촌에 계신 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고 또 이제 상권에 이제 상가를 가지신 분들도 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돼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아시지 못하니까 전화하셨겠죠.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하도 요즘은 공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이게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조합원들 동의가 좋은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나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많이 받아야 돼 하고 나는 기부 채납을 많이 할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 기부 채납을 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 나는 용적률을 많이 받지 않겠어 이렇게 싸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주로 종상향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 종상향에 대한 관점만 이 청파 3구역에 잘 해결한다면 앞으로 미래가 좀 밝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좋은 부분들보다 아주 적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향후 미래 가치가 좋다고 보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갑시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전체 이 경기 사이클이 있어요. 이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가 부동산이 지금 10년 넘게 올랐거든요. 2014년부터 올랐으니까 이 2014년부터 오르는 사이클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 기준인데 2026년이 된다. 그럼 12년째 오르는데 12년 동안 계속 올랐던 부동산은 없어요. 부동산이 어떤 자산으로서 가치로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반영을 했을 때 우리가 정비사업 재개발을 할 때 꼭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값이 조정장이 올 것인가라는 부분들하고 그럼 이 조정장이 왔을 때 나의 재개발 투자처인 빌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단독주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따로따로 예측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은 청파 3구역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5만 1,000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5만 1,000제곱미터의 단독주택 비율보다 공동주택 비율이 84%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다시 재개발 이게 내려갈 때는 하락장에는 뭐 소나기를 피해가랬다고 장사가 없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가져 있는데 판매하는 매출은 아까 우리가 이 방송 처음에 말했듯이 옷값도 오르고 뭐 가방값도 오르고 먹는 값도 다 올랐는데 아파트 값만 또 주저주저하고 내려앉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존의 집값은 올라가 있는데 판매하는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역을 가지고 열심히 아파트 만든다는 사람들이 힘이 안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구역 지정이 취소되기도 하고 막 싸움 때문에 피곤해서 안 해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다시 지정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다시 지정할 수 있는가. 내가 한번 들어가서 뭐 세상에 어떤 기운을 피해가지 못할 때 다시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게 84%의 공동주택 비율이 있다는 거는요. 이 재개발을 하는 지정 조건이 그러니까 그 면적이 되게 중요해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완성해야 돼. 그리고 조건부로 여기가 뭐 과소 필지가 있다든지 또는 여기 뭐 접도율이 작다든지 또는 이 호수 밀도가 높다든지 이래야 되는 어떤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는 호수 밀도가 거의 뭐 70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유지가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이 과소필지 비율도 많이 높아요. 이 두 개는
변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기본 조건인 1만 제곱미터 크기가 바뀔 수 있느냐?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구역의 중요한 부분은 노후도가 깨질 수 있는가? 여기가 63%밖에 안 나와요. 이 노후도가 깨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단독주택이 많으면 노후도가 더 낮아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공동주택이 84%나 되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에 대한 나이 먹는 부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네. 노후도가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진 못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때 이곳은 앞으로도 장래에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더 힘이 나시지 않으실까요? 네. 네, 여기서 고민 상담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또 주민들도 이제 적극적인 정비 사업이라서 개발 압력이 일단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종상향 관점을 잘 해결한다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혹여나 이제 뭐 불경기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뭐 취소가 될 경우 다시 진행이 가능하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금천구 시흥동, 네, 모아타운 지정된데, 네네. 근데 861에 36이요. 네, 그 지금 2022년 지금 11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저희가 1구역이에요. 예. 그 총이가액도 마치고 지금 저희가 됐는데, 지금 그 매도 시점을 언제 정도로 잡아야 할지, 네.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모아타운 시흥 1구역에 이제 네. 지금 2022년 11월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 네.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프로 자주 반갑습니다. 보시나요? 네네. 여기 이 자주 보고 방송만 있어요. 보시면 예. 안 되고 저희 네. 세미나도 자주 좀 참석을 하시면 네. 세미나에서 좋은 내용도 듣지만 또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상담도 많이 해드리잖아요. 아, 네네. 지금 사시는 곳이 시흥이세요? 아니요, 지방이에요. 지방이시면 자주 못 오시겠구나. 네, 자주 못. 친구라도 보내세요. 친구라도 네. 보내가지고 좋은 정보 듣고 간접적으로 상담 좀 해보세요. 좋은 네, 내용 네. 많이 들으셔야 되니까. 네네. 자, 오늘은 방송 중에 그래도 상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또 네. 용기 내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혹시 뭐 그 궁금하신 부분이 네, 지금 이제 시흥에 있는 모아타운이시잖아요. 네네. 시흥 모아타운을 가지고 봤을 때 보세요. 모아타운이 됐어요. 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네, 뭐가 제일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아파트가 될까 궁금하셔야죠. 그러죠. 이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를 모델 삼아서 가면 되겠어요? 라고 거기- 물으신다면 롯데캐슬 대장 골드파크를 아파트가 주로 있- 많이 예, 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예. 이 친구의 아파트가 현재 34평형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12억인가 그 정도. 12억에서 13억 정도 하죠? 네, 그럼 요 아파트가 네. 현재 가격이 맞는지부터 파악을 좀 해보고 가보시죠. 뭐. 이해 가시나요? 네, 현재 가격이요. 네, 왜냐하면 이 친구를 가지고 기준으로 놨을 때 이 네. 기준점을 가지고 제가 이 모아타운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네. 이 기준이 잘못됐으면 네, 이걸 여기다 대입해봤자 식이 아예 틀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맞는지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인지 더 내릴 것인지 향후 전망을 읽어보면 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예를 들면 이게 대지 지분이 한 15평 정도 나온다 했을 네. 때요. 네, 만약에 이종일반 주거 지역일 때 34평형의 이종일반 주거 지역은 주로 15평이 나오거든요. 네, 15평에다가 내가 건물 짓는 비용 추가하고 네. 부대 비용 좀 추가하면 그게 네. 이제 조합원 분양가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가니까. 그죠?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에 한 80% 정도 책정을 해서 조합원 아파트 가격을 매기기도 해요. 이 두 가지로 매기는데 네. 어쨌든 간에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른다면 지금 가격보다 우리 모아타운에 있는 그 부동산들도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떨어질 거니까 이걸 보자는 거예요. 네. 궁금해하시고 이걸 왜 갑자기 다른 아파트를 보자는 거지 궁금해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려봐요. 네네. 네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가격이 12억에서 13억 하면 이 친구는 2021년도를 기준했을 때 네. 얘는 그 지금 2024년 가격이 다 돌아온 가격일까요? 아닐까요? 다 돌아왔어요. 네. 이 정도면 다 돌아왔어. 그럼 이 성장세를 더 보이기 쉽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네. 다 돌아온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내가 볼 때는 물건이 한 10개 있으면 10개 중에 한 2개만 옛날에 21년 가격으로 배포 있게 내놨지 아직도 나는 금천구기 때문에 이 친구 말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얘만 혼자 아파트가 덩그러니 있으니까 네. 얘만 갖고는 불안해해가지고 내려놓는 분들이 만약에 10억 5천이나 뭐 11억이나 더 작은 금액을 내놓은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더 많이. 네. 그럼 얘가 지금 앞으로 올라가려면 어떤 걸 좀 보셔야 되냐면 이 친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이 친구를 찾을 사람이 많으면 결국은 우리 모아타운을 찾을 사람도 많은데 많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어요. 어디 가산 디지털 단지가 많이 있을 것이고 네. 그죠? 서울에서 투자로 옮겨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이 두 개의 수요를 봐야 되는데 네. 이 수요층이 확실한 부분들이 저는 일단 가산에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럼 이제 서울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뭘 보셔야 없을 되냐면 것 이 네. 친구의 가격대가 지금 전고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네. 21년 전고점 대비 100%면은 사실 네. 아직 안 와야 돼요. 한 80% 정도 되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와야 돼요. 일반적으로. 네. 네. 근데 다 찼으니까 안 와야 되는데 왜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친구는요. 실질적으로 전세가율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 전세가율이 지금 만약에 12억이면 얘가 네. 6억 5천에서 한 7억 정도 한다고 칠게요. 네. 그럼 얘가 지금 전세가를 얼마 갖고 있냐면 55% 정도에서 6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싼 네. 거는. 네. 그럼 60%가 되면 50%를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아지죠. 투자 수익률이. 네. 그러면 요즘은 아파트를 주식처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50% 투자하는 것보다 40% 투자하고 금천구 투자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이제 서울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수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고 좋은 곳이라고 이제 보여진다고 말씀드리는 거. 잘 듣고 있으신 거 맞죠? 네네네. 그 생각을 하시는 말투이신 거죠? 네. 아니요. 지금 서울 수요는 있다고 해서 없을 것 같긴 한데.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네. 아, 그랬는데. 네. 그러실까봐 제가 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실까봐. 그럼 이거를 못 믿겠으면 한번 넓게 좀 보시지 뭐. 네. 아니에요. 아니 넓게 아니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려야지. 떨떠름하거나 모르는 게 끝나면은 이게 상담이 아니잖아요. 방송이니까 원래는 오래 못 네. 해드리는데 네네. 목소리 보시니까 힘이 없어서 더 해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아파트가 여기 이제 금천구청역에 있고 요 뒤에 네. 이렇게 그 한 블럭 뒤에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교통은 네. 조금 더 걸어가야 되겠지만 네. 보시면 우리가 이 서울에서 이 접근도를 이렇게 봤을 때 네. 가산디지털 단지 접근도를 봤을 때 한 광명 뉴타운 정도 가면은 이 친구랑 거의 거리가 비슷하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도야. 네. 근데 이 친구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은 우리 아파트가 나중에 우리 모아타운이 아파트 됐을 때 적정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친구 광명 뉴타운이 이제 광명 사거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까이 있는 거는 아직 27년도 입주고 그 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것들이 가격이 12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친구가 이제 광명 사거리역 가깝게 되는 건 14억 정도 되는 게 기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갖고 계시는 모아타운의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서울에 있어야 되니까 13억 5천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 아마 처음 여기가 주변이 전부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하고 재개발을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시흥에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잘 되게 되면 아파트 비율이 높은 깨끗한 도시로 바뀌죠. 네. 그때까지는 처음에는 그 가격을 못 받고 롯데캐슬보다는 좀 죽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얘가 결국은 한 13억 정도? 네. 12억 5천 정도 가다가 신안산성 개통이 된다든지 주변에 몇 개 더 개발이 되면 14억 5천까지 15억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흥의 모아타운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보죠. 여기 지금 싸지 않아요? 지금도? 지금 싸요. 많이 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고민되시는 거죠. 그래서 전화하신 네,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네. 매도하고 다른 데로 갈아탈까 지금. 뭐 갈아타는 부분도 또 다른 문제고 네. 이것만 얘기 드리는 거야. 이것만. 예. 갈아타는 데 여기보다 네. 좋은 데가 또 있죠. 네, 근데 그렇죠. 여기 자체로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앞으로 비전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여기 얼마 정도 샀고 얼마 정도 내놓으실 생각인데요. 얼마에 샀냐고요? 네. 3억 3,500. 3억 3천에 샀는데 3억, 이게 뭐- 3억 3,500. 이게 뭐예요? 이게 부동산이 빌라요. 빌라죠. 네. 빌라가 방이 몇 칸이에요? 두 칸이요. 2칸이고 지분이 몇 개예요? 몇 평이에요? 9평이요. 9평에서 10평. 지분이 9평이에요? 지분은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은데 실평수가 9평에서 10평 아니에요? 예. 실평수가 9평에서 10평일 거고 지분은 한 5평 정도 안 나와요? 전용 면적이 대지 지분, 29점. 대지 지분, 땅 면적, 땅이요? 땅. 제가 그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뭐 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을 놓고 봤을 때 예. 제가 왜 괜찮냐고 하냐면 예. 지금 보세요. 왜 여기가 싸겠어요? 왜? 1번은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 그죠? 네. 모아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시가 밀어주는, 정부가 밀어주는 아주 좋은 아파트 만드는 새로운 방식이죠. 네. 근데 뭐가 불안해요? 된 게 없어, 된 게. 예? 된 게 없어요, 된 게. 예, 그렇죠.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 맞아요. 믿어요. 네. 그죠? 두 네. 번째 갖고 계시는 게 뭐예요? 빌라죠. 네. 모아타운 깨지면 그냥 생빌라야. 네. 재개발 빌라가 아니고. 네. 불안해 죽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서 전화 주신 거잖아요. 네, 네. 모아타운이 정부가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돼? 말 헛소리를 막 해가면서 막 그래도 되는 데가 아니에요. 네.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모델이 샘플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믿고 샀다고 지금 포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이른 선택이라고 봐요. 네. 좀 잃어요. 그러니까 옮겨 타는 거 좋은데 얘도 네. 뭔가 좀 남는 게 있는 상태로 옮겨 탔으면 좋겠고요. 네. 모아타운이 성공했던 사례가 나오면 얘도 좀 약발을 받게 되니까 그때 옮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시흥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빌라 값이 또 눌려져 있는 그 악재도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확실하지 않은 호재가 있다 보니까 빌라 값이 눌려져 있는 부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요 정도 되는데 대지 지분 5평짜리잖아요. 네. 대지 지분 5평이면 한번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돼요. 얼마냐? 이게 대지 지분이 5평이면 요즘에 이쪽 시흥동의 단독주택 평당 가격이 얼마야? 한 1억 5천에 1,500에서 한 2천 정도 하죠. 땅값이요. 네, 그래요.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예. 이 친구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건축비를 계산하면 요게 딱 한 3억 정도는 해야 돼요, 원래. 네. 이게 재개발 호재가 하나도 없어도 네. 재개발이 안 된다 해도 그냥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3억은 돼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이것도 못 받았고 가격이 막 눌려 있잖아요. 네. 원가보다도 더 세게 팔고 있는 재고 물건들이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호재가 없으면. 네. 근데 얘는 호재가 있으니까 이 정도 그냥 받은 거야, 지금 3억 3천을. 네. 얘는 그럼 그렇게 따지면 피가 3천인 거야, 피가 3천. 네.
요 정도 놓고 피 3천 놓고 13억짜리 아파트 받을 수 있다면 기다려 봐야 돼요. 아, 이해 가시죠? 네. 망해도 3천 손해 보는 건데 요 정도는 배포 있게 가셔야지. 몇 년 정도 좀 그래도 걸리잖아요. 걸리죠. 이게 걸리는 게 어머니 그것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그런 네.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는 게 누구 힘으로 만들었어요? 정부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그렇죠. 지금 강제적으로 그죠. 시장 자체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경제 불황,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OECD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망했으면 망했지 웬만하면 우리나라만 이제 망하는 IMF는 안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제 생각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느 나라나 건설 경기 활성화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방 아파트 9억,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4평형 아파트 만드는데 최소 들어가는 게 6억이 들어가는데 5억 5천에서 6억이 들어가요. 네. 이 가격보다 덜한 분양가가 돼 있는 새 아파트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으로 만들어가지 않아야 건설 경기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그거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팔릴 걸 뻔히 아는데 믿지라고 하면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죠. 네. 그럼 건설 경기 활성화가 안 되죠.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죠. 네. 그 정도도 생각 못하는 정부는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입지에 이 정도 되는 서울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은 거기에 안전한 보호막이 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는 것도 저는 많다고 봐요. 일단은 중요한 건 원가로 봐도 그렇게 손해볼 것 같지는 않고요. 미래 비전도 한번 담을만 하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아타운에 대한 성공 사례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파시고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모아타운 성공 사례 나왔을 때요. 네, 좀 보시면 같이 호재를 볼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무래도 움직임이 조금 지지부진해서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공적인 모아타운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매도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저에게 전화, 문자 계속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그 분당 구미동에 네. 무지개 마을 3단지 그 신안건영 27평을 가지고 있어요. 네. 20년 전에 한 4억 정도 주고 매수했거든요. 4억에. 네. 근데 현재 지금 8억 8천 정도에 예. 팔려고 하는데 지금 매도 타이밍이 맞나요?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4억에 매수를 하셨는데 2배 넘게 오른 곳입니다. 네. 근데 네. 지금 매도를 해도 될지 저희 대표님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셔도 고민이에요. 그죠? 요즘 네, 사실 네. 분당하면 뭐 천당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네. 일기 신도시를 다들 네. 주목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부가 수요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해당 지역들이 3기 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1기 신도시에 대한 시각을 좀 고쳐가지고 법제를 네. 고쳐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1기 신도시 중에서 실제로 이제 사업성이 나와서 움직이는데 힘을 낼 수 있는 곳이 분당밖에 없는데도 분당 네. 주민들 안에서도 고민이 많으세요. 그죠? 네. 네네. 자, 일단은 이 말씀하시는 오리역에 있는 그 아파트예요. 그죠? 여기가 네. 이제 무지개 아파트라고 3단지하고 지금 4단지는 이제 좀 있으면 분양을 할 거예요. 네. 4단지가 이미 이제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철거가 들어갔어요. 4단지가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3단지 분들은 분위기 좋을 때 팔고 나와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을 좀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왜냐하면 4단지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주변에 한 8억 5천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추가 분담금을 한 3억 정도 잡았어요. 원래는 네. 2억대를 잡았다가 좀 이런저런 어떤 주차장을 좀 더 파야 되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3억 정도 잡았어요. 그럼 이 친구가 31평형 아파트가 되는데
현재 들어간 돈이 얼마야? 11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1억 5천 정도. 이 네, 11억 11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31평형으로 분당에 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를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이 아파트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딱 방향이 결정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건 일단 오리역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 여기 한 네.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3단지의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오리역은 이 위에 미금이나 위에 정자보다 조금 안 좋은 역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게 이제 네. 더블 역세권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수입분당선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신분당선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이게 네. 좀 이제 빨간색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노란색만 있으니까 좀 얘가 약간 힘이 좀 떨어지죠. 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보더라도 이 친구랑 비교를 하려면 이 친구의 주변에 새 아파트가 어디 있나 보시면 되는데 여기 분당 파크리버 아파트 있어요. 분당 파크리버 아파트가 이제 오피스텔인데요. 네. 오피스텔인데 여기 전용 평수, 실평수가 25평짜리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요게 주로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해요. 네. 이 친구가 평당 가격이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4,500만 원짜리 아파트 평당 가진 이 분당 파크리버 아파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오리역하고 비교하면 오리역이 여러 단지가 어우러져서 생활 인프라도 좋고 역간 거리도 가깝고 좋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나은 입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보단 더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 친구보단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얘만 놓고 비교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 광교역에 가시면 이 네. 광교에 있는 아파트하고도 비교해야 되는데 광교에는 자연의 힐스테이트 이유동에 있는 게 대장 아파트거든요. 네. 중흥 S클래스가 이제 호수 보고 대장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두 개가 이 대장 아파트인데 여기는 지금 16억에서 19억, 18억 정도 해요. 가격대가 34평형 아파트가 그럼 네. 17억 정도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선생님의 무지개 아파트 3단지는 얼마일까 답이 좀 나와주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이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보다는 높아야 되나요? 낮아야 되나요? 얘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얘보다 얘 정도 가격이면 다행인 거예요. 네, 힘들죠, 사실은요. 네, 얘 정도 가격이면 다행인 거예요. 네. 그걸 네. 대부분이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딱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네. 고민하시는 게 당연하시고 그럼 얘하고 같이 비교할 때 그러면은 뭘 비교하면 되냐면 얘는 요 정도 가격이면 건 알겠어. 그러면 이게 정자역에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자역이면 광교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정자역이면 광교보다 높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친구의 가격을 얼마 정도로 얼마 정도 놓으면 되느냐? 얘를 16억 정도 놓으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34평형 네, 아파트가? 네. 그럼 네. 지금 보시는 아파트의 가격대가 한 8억대 정도 나오잖아요. 네. 이 친구가 그래서 16억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리모델링비랑 뭐 내면 4억 낸다고 치면 얘가 네. 지금 12억인데 남는 안전마진이 최소 뭐 3억에서 4억이 생기는 거예요. 좀 네, 내가 3, 4억. 과하게 네. 잡건 덜하게 잡던. 네. 이렇게 봤을 때 이걸 그대로 가져가실 건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네. 요 가격은 이미 시장 상황하고 아파트 가격하고 다 반영된 상태이니까 어떤 고민을 하면 되냐면 같은 분당구에서 19억 받을 정자동으로 옮겨갈 것이냐 팔고 네. 네. 아니면 서울로 이동해서 네. 이 8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네. 그보다 더 좋은 상급지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거를 8억 8천 정도에 매도하고 네네. 한 8억 정도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갭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네. 그래서 좀 추천을 좀 부탁드려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네. 말씀하시는 바처럼 원래는 저는 지금
8억이면 네. 8억이면 이게 갭 투자로 했을 때는 네. 사실 이뭐 4억이든 얼마 가지고 나면 서울에 살 게 별로 없는데 8억 전체를 갭 투자하겠다는 거는 네. 서울에 16억 아파트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럼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실 수가 있고 그게 더 나은 네.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네. 5, 6억을 네. 팔고 서울에 더 좋은 아파트로 이동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 매도 후에 이제 서울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1부와 2부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으로 나가는 번호로 문의 후에 또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제 1부와 2부 내용 보이시죠? 평소 관심 있으셨던 주제라면 전화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궁금증도 꼭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그 성북구 삼선동에요. 네, 그 삼선 SK뷰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조합대에 입주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팔고 좀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음, 잘 안 팔리고 있어서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곳을 매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가지 않는 이 부분이 또 고민이시고 매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고민이신 분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간이 제가 방송 시간이 약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끝나고 모자라시면 그 고민 상담 전화를 다시 그 예약을 하시면 네네. 자세하게 저희가 대면 상담을 한번 더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미나 오시면 자연적으로 또 상담 이어지니까 세미나 오시고요. 네, 네, 바쁘시니까 상담 저 TV로 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삼선동 무슨 아파트죠? 두 개 중에서 SK뷰요. SK 이거 주로 SK죠. 조합원 때 입주하셨다니까 이거겠네요. 그럼 이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안 팔려요? 얼마짜린데요? 몇 평짜린데? 45평형이에요. 149.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2년 전부터 네. 17억에 계속 내놨었는데, 17억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계속 안 돼서 예. 이제 한 15억 9천 정도로 내렸거든요. 네, 15억 9천. 네, 그랬는데 안 나가요? 아직은 안 나가고 있어요. 그 문제가 있네요. 15억 9천 정도면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 142 정도 되는 것들이나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114 정도 되는 것들에 대한 가격대를 보면 되는데 이 친구들을 보실 때요. 얘가 지금 21년도하고 24년도 비교했을 때 부동산 경기를 같이 탔어요. 30평대 아파트는. 시간이 네. 없으니까 제가 막 지금 속도를 내네. 시계도 보게 되고. 근데 지금 이 40평대 조금 작은 거 있죠. 네, 142.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가다가 멈춰 섰어요. 네, 떨어지지 않고. 근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149짜리 있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42가 15억 9천에 대부분 팔렸거든요, 여기가. 실거래가. 네, 네, 실거래가 팔렸는데 안 팔린다는 거는 집을 좀 깨끗이 치우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좀 더 깔끔하게 좀 유지하고 자기보다 작은 평수가 팔리는데 이게 안 팔리면 안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파는 게 좋아요.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팔지 마세요. 일단 더 중요한 건. 네. 시간이 없어갖고 아쉽네. 네, 조금 더 지켜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